화면 보이시면 간단하게 한 10분, 한 15분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 IR에 대한 그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 봤습니다. 교육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농식품 기업 IR 발표 자료 해서 이제 만들었고요. 목차는 회사 소개 및 대표자에 대한 개요, 사업 목적 및 비전, 기업 성장 단계 및 인증 현황,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시장 기회, 다섯 번째가 해결 방안과 핵심 제품 서비스 등으로 해서 이제 그 IR 활용 투자 효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회사 개요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언제 설립이 됐고 자본금이 얼마고 연매출액, 그리고 이제 임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본사 주소가 어디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인증이라든가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벤처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 그 IR을 그 준비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대표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학력이든 아니면 경력이든 간에 이런 부분은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 목적은 안전하고 건강한 농식품, 국내산 농산물의 가치를 가공, 포장을 통해서 극대화하고 해서 이제 그 어떤 생산부터 패키지, 그 다음에 유통까지 하는 그 전 풀라인 농식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사업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은 소비자의 식탁에 신뢰를 담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도 필요하고 추후에는 글로벌화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고요. 2021년도에 창업을 했고 어떤 도입기다 시장에 대해서 이제 도입기라는 부분이고, 2022년도에는 파일럿으로 이제 제품을 출시하면서 해썹 인증을 받았다. 그 다음에 2023년도 3년차죠. 유통 입점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온라인 쪽에 입점을 했다. 또 성장기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요구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뭐 회사라든가 그 대표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벤처기업이라든가 해썹 인증, ISO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IR 투자 받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갖춰지고 있는 부분이 투자 받기는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 내가 출시하고자 또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이런 그 플랫폼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산업의 페인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산지 잉여 농산물이 많이 폐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원물 유통 구조, 그 다음에 소비자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실질적 접근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은 건강식품과 로컬 푸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맞춤형 HMR, 즉석식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 뭐 연 몇 % 정도 이렇게 나오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계약 재배부터 가공하고 브랜딩화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까지 연결하는 통합 농식품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해결 방안이고요. 그 이후에 주요한 그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 농산물 기반의 저온 숙성, 죽이나 스프까지 개발하겠다. 무첨가 전통장 시리즈로 만들겠다. 또는 친환경 리필 패키지 HMR 해결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장에 대한 부분은 뭐 3C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제 건강식이라든가 HMR, 로컬 푸드에 대해 이제 관심이 많은 소비자. 두 번째가 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쟁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식품, 어떤 키친 이런 데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경쟁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경쟁점에 대한 거는 이게 축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모델이기 때문에 경쟁점도 부각해주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자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다. 우리는 원산지 기반으로 해서 소량이지만은 프리미엄으로 가겠다. 아니면 레시피까지 반영되어 있는 HMR, 차별을 가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그 3C 요약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와트 분석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제 그 시대적으로 봤을 경우에 어떤 기회적인 요인과 이제 그 위협적인 요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나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회와 위협에 대한 부분, 환경적인 부분인데, 농가 네트워크와 R&D 중심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부분하고, 반대로 이렇게 제품은 좋지만은 유통망이 좀 취약하다. 오프라인은 강하지만 온라인 쪽이 약하다든가, 그 다음에 기회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ESG, 소비 트렌드, 푸드테크에 대한 투자가 많이 정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 또 위협적인 요인으로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하고,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모방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위기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몇 개만 좀 뽑아보면은 수익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기 전에 또 투자 받은 이후에 주요 수익원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제품을 많이 팔겠다, 기업체에 납품을 하겠다, 구독형 패키지를 가져가겠다든가, 쇼핑몰,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수익원이 되는 부분이고, 매출 구조에 대한 부분이죠. 제조원가부터 해가지고 마진이라든가, 판매 관리비 해서 전체 이익은 어떻게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시로 보면은 주기라든가 스풀 라인의 연간 매출액은 4억 정도로 금년도에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30% 증가해서 5억대 중반까지 가겠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9번째 마케팅과 이제 유통 전략 부분인데요. 브랜딩 콘텐츠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일반 점포 같은 경우도 간판이 중요하듯이 하나의 스토리를 담는 부분이 중요한데, 브랜드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겠다. 농가 인터뷰 영상이라든가, 브랜드 전을 발행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7P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마케팅에서 보면 이제 4P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음식이라든가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는 7P까지 많이 구분하거든요. 프로덕트, 상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유통 채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까지는 기존의 제조업 기반의 4P인 부분이고요. 유통까지 한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플이라든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친환경 패키지라든가 이제 어떤 BI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요 7개의 7P 마케팅 전략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은 유통 전략에 대해서 온라인은 어떻게 가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납품을 하겠다든가 하면은 만들고 납품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에 유통 채널 먼저 분석하고 시장에 맞게끔 내가 패키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중량까지도 변화가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만들어 놓고 가져가는 시대는 60년대에 끝났죠,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 이제 지금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패키지와 상품화를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는 글로벌화 전략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로드맵 부분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넣어놨는데요. 연도별로 추후에 어떻게 가겠다. 최근 이렇게 왔고,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해서 연간별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서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재무 요약 부분도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 안에 얼마를 뽑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빌려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고 나면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처음에 사업자를 만들었지만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있었던 매출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따라가 매출 원가라든가, 판매 관리비, 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해서 전체 좀 나와주는 부분이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도, 후년도 그 이후까지는 몇 억이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본금까지, 자본을 증대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요청은 시리즈 A에서는 얼마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생산 설비 40%, 전문가 보강 20%, 마케팅, 운영자금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엑시트 전략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출구 전략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엑시트라고 하면은 우리의 출구가 아니고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건지 제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로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익이 안 나오지만은 시리즈 B를 통해서 전환 우선주 기반의 투자를 유치하겠다. 2차적으로는 식품 유통 대기업과의 전략적 M&A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하면 일정 조건 충족 시에는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투자자가 이 회사에 내가 투자한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고 빠져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더 보시면은 뭐 투자 요청 금액이 5억이다라고 하면 투자 형태는 뭐 저는 우선주라든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용 계획, 그 다음에 그 기대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연간에 얼마 정도는 회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럼 참여 형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는 단순히 좋은 기업이고 야 상품도 좋다, 그 대표자도 참,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수익을 언제 내가 얼만큼 받고 빠져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기대 IR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농식품 IR에서 제시할 수 있는 그 엑시트 전략 같은 경우는 한 5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인수합병, M&A 같은 경우가 있고요. 뭐 대기업, 식품유통사, 글로벌 브랜드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그 지분을 매각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 굉장히 M&A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산가치 올려주는 부분. 세 번째가 후속 투자, 시리즈 B, 시리즈 C 해서 이제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세 번째가 배당이나 수익 배분이고, 마지막이 이제 그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 5가지로 해서 이제 투자 제한을 해야지만이 투자자가 내가 돈을 투자한 다음에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다까지 이거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R 활용 계획 및 그 기대 효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IR 활용 계획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 유치에도 뭐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의 뭐 모태펀드라든가 AT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수출 바우처, 뭐 창업성장 바우처 등 이제 동시에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뭐 ESG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ESG가 뭐 단순하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투명한 걸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성장과 투명성이 보이지 않으면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힘들어지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상장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작은 부분들 넘어갔는데 막상 상장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많고 그 투자자들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다 보니까 기업 경영이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부분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 ESG는 많은 분들이 그 알고 계시긴 하는데, 뭐 이해하면 뭐 환경에 대한 부분과 사회와 이제 지배 구조, 투명 경영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IR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일부는 들어가줘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외부 감사해서 사회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사업계획서가 이제 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내부용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고 한다든가, 이제 영업 전략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R&D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IR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여줘서 투자를 유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관리 요소가 5가지입니다. 하나 성장성, 뭐 수요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이제 수명 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내가 그 시장을 점유해 가겠다라는 부분들 해서 긍정적 기준이 뭐 예상 성장은 30% 이상은 돼야 되고 시장 점유도 20% 이상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익성, 투자의 수익을 언제 얼마큼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수익성 부분이고요. 세 번째 같은 시장 구조죠. 경쟁이라든가 이제 진입 장벽이라든가 그 마지막에 이제 뭐 철수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경쟁 우위 같은 경우는 뭐 자금 조달의 용이라든가 이제 그 7P 제가 했는데요. 7P에 대한 뭐 통제력이 강하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시장에 끌려간다든가 이런 부분, 마지못해서 뭐 가격을 인하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 뭐 경영자라든가 뭐 창업가, 그 다음에 전문가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조직 구조까지 해서 관리 요소가 크게 보면 요 5가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핵심 요소를 보면은 15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10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어떤 사업을 또 어떤 아이템을 또 성장 단계가 뭐 초기인지 아니면 어느 단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여기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다른 경영진분들도 이제 궁금하신 질문사나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 자료는 저희도 이제 엑셀러레이터에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2개 정도가 이 IR 자료가 옵니다. 투자에 대해서. 거기에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언제 얼마 정도의 수익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어필을 많이 해요. 나에 대한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나에 대한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그런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투자자는 그 정성적으로 안 봅니다. 숫자로 봅니다. 숫자로 보는 부분이고, 연 단위로 해서 작년도, 재작년도 어떻게 성장해왔고, 지금 어느 단계고, 지금부터 최근 5년간은 어떻게 투자가 돼서 어떻게 수익이 나와서 내가 얼마를 벌어가겠구나. IPO까지 상장이 되면 좋겠지만 IPO까지 가는 경우가 이제 극히 드물기 때문에 IPO까지 안 가더라도 자산 가치가 나와서 내가 그거를 매각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그 출구 전략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IR 피칭할 때는 뭐 30분, 1시간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10분 안에 딱 임팩트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투자 제한 금액은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게 좋겠죠? 다시 한 번만 좀 잘 안 들려요. 투자 유치 금액을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면 네, 그렇죠. 투자의 금액이 내가 지금 매출액이 얼마고 내년도에 얼마 할 거고 수익이 얼마인데, 내년도에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뭐 공장 생산도 늘려야 되고 패키지도 바꿔야 되고 전문가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얼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 3억의 용도는 뭐고 3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죠. 뭐 5억에서 10억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7억 5천이든 그래야지 투자해 주시는 분들이 신뢰를 가지고 해주는 부분이고, 애매하게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숫자는 명확해야 돼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네. 엑시트 플랜을 짤 때 네. 실제로 M&A를 할 건지 IPO를 할 건지를 지금 결정해서,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거지 그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사실은 이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뭐 매각을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웃기는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이 간략하게만 긍정적인 부분으로 어필을 해주고 나면 질문이 들어옵니다. 질문할 때 그분들이 그럼 내가 3년 후에 이거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정말 그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R 자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어필하지만은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부분도 미리 예상 질문을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유통 전문가입니다. 원래부터 이제 유통 회사에도 한 10년 이상이 있었고, 컨설팅을 하면서 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해가지고 유통 채널 진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패키지, 홍보 마케팅 이런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품이나 상품에 따라 가지고 뭐 유통업체에도 좋고 아니면 온라인에 입점하는 것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질문하셔도 돼요. IR 설명하시면 그런 부분들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예, 이거 IR 자료에서 보통 회사 소개나 대표자 양력을 뒤로 빼지 않나요? 이걸 순서는 저희가 조정해도 되는 거죠? 순서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뒤에서 보여드렸던 5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5가지와 15가지 부분이 돌아가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우리 회사나 아니면 제품이나 내가 어떤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하면 굳이 뒤에 안 빼도 돼요. 내가 충분히 자신감 있고 우리 제품이 자신감 있어 앞에다 먼저 딱 던져서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순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상품이 좀 약한데 앞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먼저 쳐주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우리 상품을 이렇게 베스트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뒤에 나와도 되는 부분이죠. 중간보다는 맨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게 핵심이 나와야 돼요.
요거 이제 투자 IR 그 발표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뭐 정부 기관이라든가 앞에 나오지만 AT센터라든가 아니면 농식품부라든가 뭐 창업진흥원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얼마 정도 내가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어느 자문을 받았고 코칭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내 혼자 해왔다고 하는 거는 검증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보니까 이 정도면은 전문가들 붙여서 해주게 된다면 앞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겠다라고 했은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면 좋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부에서 일부 작은 뭐 차입이라든가 그래서 앞에 그 벤처 인증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필해서 넣어주면은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아마 그 한국 사람은 성향상으로 봤을 때 3번 정도를 만나야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어색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추후에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방향을 잡는데 좀 이런 부분이 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농구먼 그 직원분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직접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답변을 좀 드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짧은 뭐 30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고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 사업계획서 구성에 보면 숫자가 몇 개 나옵니다. 성장성에서 정말 수요가 있느냐 명확하게 있다고 해주셔야 되고 뭐 하면 안 돼요. 예상 성장률은 얼마냐. 이제 막 도입계에서 성장기 단계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상 성장률도 30% 이상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성숙기에서 이제 이 사업이 없어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에는 50%까지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A기업은 전년도에 뭐 40%까지 성장을 했다든가 해서 예상 성장률도 좀 높아져야 되고 시장 공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선점업체는 아니지만은 내년도에 시장 점유율을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겠다. 해서 숫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 긍정되는 어떤 그 데이터도 보여주진 않아도 준비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례를 만약에 질문 나오면은 보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뭐 다 암기하고 외우진 못해요. 그래서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신뢰도가 있어요. 즉흥해서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어디 뭐 제안서 발표나 이렇게 발표할 때는 원고를 들고 갑니다. 키워드 딱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질문 나오면은 그 키워드에 맞게끔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상상을 해가지고 모호하고 애매하고 이런 얘기 막 나오다 보면 신뢰도가 딱 떨어지는 거죠. 수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적자가 예상이 되지만 내년도에 그동안에 그 쌓았던 유통체내라든가 이런 거 봤을 경우 이제 그 비용은 좀 감소가 되면서 수익이 최소한 15%, 내후년도에는 30%까지는 이익률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B업체도 매출액이 얼마에서 3년간 적자였는데 금년도에 흑자로 전환이 되고 내년도에 이렇게 예상이 된다. 해서 그건 보여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절대 그 부정적인 거라든가 애매모호한 문구나 숫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숫자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IR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 금전적으로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 거고 IR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나하고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너의 상품을 보고 또 시장을 보고 어떻게 내가 투자할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은 이 돈이 날아갈 거 아니냐 라고 하면 손실 볼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질문을 안 하진 않아요. 질문 안 하는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질문 없이 잘 끝나면은 투자 안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